이번 영상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기마군단인 철기와 대형 화포인 홍위포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에 대응해 싸웠던 조선의 조총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족은 명나라와 대적하며 세력을 키워나가던 중 경자년인 1636년 4월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지위를 갖는 국가로 선포하였으며 그해 12월 8일 밤에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청군 선봉대는 압록강 도강 6일 만에 한성에 도착하였으며 8일 만에 남한산성을 포위하는 초고속 기동력을 보였습니다. 의주에서 한성까지 하루 평균 90km 이동이라는 놀라운 속도인데요. 참고로 이 속도는 전성기 몽골군의 진격 속도 1일 평균 90 내지 95km에 필적하는 속도입니다. 병자호란 시 총 12만 8천 명의 청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입해 왔으며 이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마군단인 철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기의 가공할 기동력과 강력한 파괴력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대적이 불가능한 공포의 군단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말에 갑옷을 입은 철기는 활로 명중시키기도 어려웠으며 조선의 조총이 약 100거, 즉 70m 정도의 유효 사거리를 가졌으나 정확도가 낮고 재장전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미처 다시 장전하기도 전에 이들 철기가 아군 진영 가운데로 들이닥쳐 돌파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미 명나라와의 여러 전투에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철기들은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절묘한 간격 조절로 조선군의 조총 사격에 능숙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청군은 강력한 기마군단인 철기와 함께 대형 화포인 홍위포를 가지고 침공해 왔는데 홍위포는 몸에 붉은 털을 지녀서 홍이라고 불렀던 네덜란드인들이 보유했던 펄버린 포를 말합니다. 만주족은 이전부터 명나라군 포로 및 귀순 한인들로부터 이 포의 제작 기술을 입수하고 자체 제작하여 화포 전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 이 포는 당시까지 사용되던 중국이나 조선 대포에 비해 사거리와 파괴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홍위포는 지금의 핵무기에 비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견고한 성곽들을 거침없이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은 상대방 병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전투 의지를 상실케 하는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홍위포는 한 몸체로 주조된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으며 포신의 입구로 판환을 넣어 발사하였습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9km에 달하며 실전에서 유효한 사거리는 2.3km인 강력한 대포였습니다. 만주족이 당시 조선과 몽골은 물론이고 명나라에 대해서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결정적 배경은 철기라는 극강 기마군단의 기동력에 덧붙여 이 홍위포라는 강력한 신식화기를 확보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조총을 대규모로 확보, 개량하고 연속 사격 전술을 도입하는 등 조선군의 기본화기를 조총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총의 관통력이 우수하여 명중할 경우 갑옷을 관통하여 적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나 유효 사거리가 약 70m인 한계로 인해 적 기병의 돌격을 조총 사격만으로 완전히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총의 발사 시간은 숙련자의 경우는 빨라야 30초당 한 발로서 느린 연사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3단 사격 같은 전술을 활용했지만 완전한 보완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조총은 개장전 발사 속도가 활에 비해 느리고 비가 오는 경우 약실에 화약이 쉽게 점화되지 않으며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화약이 날려 제대로 장전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으며
특히 근접전이 시작될 경우 조총은 다시 사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총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은 일부 개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총 성능의 취약성으로 인해 청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저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고 보다 강력한 무기가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병자호란 시 조선군의 조총은 청기마군단의 기동력을 막기에는 성능이 부족했으며 또 성곽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이었던 청의 신무기 홍위포에 대하여는 조선군이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은 이와 같은 비교 우위의 무력을 이용하여 1637년 1월 조선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자신들 후방의 안전을 확보한 뒤 이어서 1644년 자금성을 점령하여 명을 멸망시키고 대륙의 주인이 되었으며 이후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하는 1912년까지 중국을 268년간 지배, 경영하였습니다. 만주족은 주위 국가들보다 자신들이 비교 우위를 가졌던 전쟁 기술과 신식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과 100만의 인구로 자신보다 100배가 넘는 1억 이상의 중원을 정복하고 대륙의 주인이 되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병자호란과 같은 외부의 침공을 막으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체계 측면에서 볼 때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의 핵무기였던 홍위포에 대응할 무기가 없었던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에 대응할 무기가 없다는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과거 세계사를 보면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운명이 핵 보유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병자호란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자호란과 같은 외부의 침략을 막으려면 주변국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여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